솔직히 도둑 맞으면 저거 책임질 거야? 안녕하세요. 미국 처방전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크게 지른 게 뭐가 있습니까? 어릴 때는 웬만한 걸 부모님이 사주시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면 아니 왜 의자가 이렇게 비싼 건지,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같이 의자 딱 2개만 산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종종 내가 상대하던 가격이 아닌 놈들을 상대할 때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봐서 뭘 따져야 하는지, 어떤 브랜드, 어떤 기능이 중요한지 알아보는데 막상 사고 나면 누구에게는 분명 부러움을 받는 그 기능이 나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도 하고,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아파트, 렌트, 자가, 신축, 룸메 등을 나름 골고루 살아보면서 만든 마이홈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닥. 이제 미국 바닥을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카펫. 카펫도 분명히 레벨이 있고 등급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카펫도 장점이 있어요. 따뜻하고 폭신하고 다칠 가능성도 좀 적으며 뭐랄까 미끄럽지도 않고, 그리고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좀 조용한 효과까지 있어요. 하지만 이런 장점을 불구하고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위생. 특히나 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안 신고 집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위생적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 조금 저희에게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아무리 청소기를 돌려도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있거나 개랑 고양이랑 산다면 머리카락의 털이 카펫에 남아있어요. 저희만 해도 동물을 안 키우는데 매일같이 털갈이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덕분에 청소기를 돌리는 거에도 안 잡힌 머리카락은 카펫에 빗질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알러지 있어봐요. 죽습니다. 화장실에 카펫에 있는 집 안 살아봤지? 아니, 욕 나온다. 두 번째는 집 방향. 예전에 어른들이 집이 남향이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풍수를 따지면 나름대로 인정합니다. 그런데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이 밝다는 등 이야기를 하면 지금 사는 저희 집만 해도 안방이랑 거실, 부엌이 집 뒤쪽에 있습니다. 앞은 주차장이나 홀, 계단. 그러니까 이 집은 집 방향이 반대여야 하는 거죠. 덧붙이면 우리보다 풍수를 더 따지는 중국, 대만 사람들도 문제없이 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중국이나 대만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집을 살 때 이 T자 상거리, 여기 있는 집을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중국과 관련이 있다나 해서 저보고 중화인들만 사는 동네에 가면 그런 집은 뜬금없이 백인이 살고 있다고 해요. 우리도 그게 딱 백인이 산다. 세 번째는 솔러 패널. 저도 있습니다. 이 솔라. 계산을 해보았을 때 최소한으로 설치를 해서 전기세가 연 한 $500 정도가 안 나옵니다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좀 덥고 공기가 안 좋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에어컨에 몇 대의 공기청정기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태양광 덕분에 월 4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. 개꿀. 태양광 패널도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효율이 발전해서 이제는 필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이 패널이 익숙지 않은 사람도 많고 집에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나중에 집을 팔 생각을 한다면 집의 지리적 위치와 방향을 좀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패널을 놓고 싶다고 막 놓는 게 아니라 이 해 방향에 맞춰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위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아서 주변 집들을 보면 돼요. 주변의 집들이 어느 방향에 패널을 붙을지 보고 이왕이면 이 패널 집 뒤쪽에 있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혹시나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사다리 놓기도 좋고,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계산기 같으면 좀 그렇잖아. 특히나 좀 이게 안 익숙하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껄끄러워해요. 앞에 딱 계산기처럼 박혀 있으면. 네 번째는 HOA, Home Owner Association 이라는 단체인데 이게 주거 단지 내에 시설을 관리를 행하고 이 관리비를 청구하는 곳이에요. 예를 들면 공용 수영장, 테니스 코트, 그리고 게이트 등이 있는 동네들이 HOA가 보통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HOA가 존재하기도 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전 HOA를 나름대로 2가지로 분류를 해요. 시설이나 잔디 관리 아니면 보안을 위한 HOA. 저는 이건 오케이예요. 이건 다 좋아요.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집값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HOA. 이 HOA를 저는 좀 기피를 하는데 매달 내는 HOA 피도 작지 않은 데다가 규제가 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. 내 돈 내고 내가 고용한 곳에서 말도 안 되게 경고를 받고 벌금을 받다 보면 피가 역류를 합니다.
몇 년 전 얘기인데 이 캘리포니아 어번에 있는 한 HOA는 2018년에 모든 집들이 낮 시간 동안에 이 차고 문을 무조건 열어놔야 한다는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어요. 뭐라고 하더라?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도둑 맞으면 저가 책임질 거야? 저도 예전 룸메 집에서 살았을 때 경고가 왔었거든요. 쓰레기 버리는 날 아침 한 9시인가? 이전에는 쓰레기통이 나와 있어서 안 되고 그날 오후 1시 이후에도 나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.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부 아니면 누가 9시에 내놔서 오후 1시에 들여놔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. 그러므로 이런 HOA는 무조건 피하고 있어요. 집에 나무 하나 자르거나 담장 색깔 하나까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수영장. 영화 속 미국 중산층의 삶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이죠. 이 수영장이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도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집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뒷마당에 수영장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. 일단 물, 그놈의 수영장에 물만 채우는데 일단은 물값은 내죠. 여기까지는 쌌어요 그나마. 근데 이게 고이에 있는 물이잖아요. 고인물. 그러니까 약품 처리, 필터 관리, 순환을 위한 전기세 등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요. 그것도 자기가 하면 다행이지 그거 사람 시키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. 그리고 동네가 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 아니라면 수영장이 집을 파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여섯 번째는 집의 청소입니다. 한국에서 오면 이 2층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디어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. 이민 온 아이들 중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크면 엄마 아빠한테 큰 집을 사줄 거라고 말하는 경우를 꽤나 들었는데 거의 그림이 같습니다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2층 집의 수영장. 그런데 제 경험상 웬만하면 단층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계단 그거 잘 안 오르게 돼요. 거실에 자리를 틀고 있으면 2층이 안 올라가고 2층 방에 있으면 잘 안 나옵니다. 집이 넓어도 다 못 쓰는 것 같고 좀 그래요. 3층 집에 사는 제 친구 집에 좀 늦은 집들이 겸 놀러 갔을 때 3층은 완전 그냥 장난감 창고로 쓰고 있어요. 세가도 있고 슈퍼 닌텐도도 있고 나중에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이 없을 동안 거기서 살기로 해서 저는 좋은데 최근에 조금 더 작은 집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뭐 그래도 조금 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자기 공간을 요구할 때라 2층에 올려놓으면 되긴 해요. 그런데 하다못해 마스터룸이랑 여유가 된다면 게스트룸까지 1층에 있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.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 놀러오면 2층에 안 올라가고 거실에서 털어잡거든요. 그러면 위트는 괜찮은데 거실이 보통 집 중간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이 거실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 관문이 되어버립니다. 일주일 정도 수문장을 지나치면서 살아봐요. 여러모로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.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.